14번. AB의 길이가 2루트 7인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의 중점을 P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얘가 중점이니까 중점 조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 AB가 2루트 7이다. 그 다음에 BC를 5대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하래. 그러면 잘 모르겠으니까 OK, 그 다음에 요게 K. 좋아요. 그 다음에 AQ의 길이가 3루트 2, 요게 3루트 2. 그 다음에 sin QAP, QAP, 요 각. 지금 각이 두 개가 나와서 요걸 알파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APQ, 요거를 베타라고 할게요. 이때 저게 루트 1이 3이야. 그럼 외접원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먼저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요거 나오니까 사인 법칙 쓰고 싶죠? 여기서 루트 2 사인 베타는 3 사인 알파라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식 일단 써줄 수 있고, 요거를 사인 법칙처럼 모양을 바꿔보면 사인 베타 분의 3은 사인 알파 분의 루트 2다가 되는 거잖아. 그치? 사인 법칙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2R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인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대변 대각 사이의 관계에 대한 B가 되는 건데, 알파랑 대변, 요 길이, 그 다음에 베타랑 요 길이. 근데 이게 3이 아니고 실제는 3루트 2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3루트 2라고 똑같이 양변의 루트 2를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알파랑 대변의 길이가 정확히 나오는데 이 대변의 길이가 2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봐봐. 아까 무슨 조건이 있었냐면 여기 점 P를 기준으로 그치, 중점 조건에 만족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 6K라고 했을 때 요만큼이 3K가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이 3K가 되어야 하는데 따라서 여기가 2K가 되니까 2K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K가 1이겠죠. 따라서 여기 길이가 1이고요. 여기 길이가 정확히 3이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결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니까 삼각형 ABC의 라지 R이 필요한 상황이고 요 라지 R을 쓰기 위해서는 사인 법칙이 필요하고요. 사인 법칙에서 라지 R을 구하고 싶으면 대변 대각 사이에 관계가 필요할 거야. 그러면 삼각형 A, B, C에서 대변 대각 사이의 관계를 알려면 어떤 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지금 대변 대각 사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없어. 그치? 그러면 봐봐. 이 변의 길이를 살려면 요 각의 크기가 있어야 되고요. 요 변의 길이를 알면 요 각의 크기랑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요 각의 크기랑 요 변의 길이를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근데 잘 생각해봐. 당장에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떤 다른 삼각형에서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걔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거든? 혹시 세 변의 길이를 알면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나요?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또는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알면 한 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근데 이 삼각형 ABC에 있는 각과 연관이 있는 걸 찾아보세요. 뭐가 있어요? AB? 그렇지, 맞아. ABQ. 삼각형 ABQ를 가지고 와보자.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여기다가 한번 다시 옮겨볼게. 이거 A, 요거 B, 요거 Q라고 했을 때 여기가 2루트 7이고요. 여기가 5예요. 여기가 3루트 2예요. 그치? 그럼 여기서 어떤 각이 저기서 같이 쓰일 거냐면 요 각이 여기 커다란 삼각형 ABC에서 이 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뭔가를 써먹을 수가 있을 거야. 그럼 보자.
여기서 저 세타를 가지고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먹을 수 있을 텐데 2변 4 곱하기 7 요거 제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제곱 25 빼기 요거 제곱 9, 2, 18 나누기 2배에 끼인 거 10루트 7 이렇게 얘가 코사인 세타인 거야. 근데 이 코사인 세타를 어디서도 쓸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커다란 삼각형인 삼각형 ABC에 대해서도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 삼각형 ABC에 대한 정보도 여기다가 옮겨보면 A랑 B랑 C일 때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2루트 7인데요.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그치? 근데 대신 똑같은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한 번 더 만들어서 4, 7에 28 그 다음에 더하기 36 빼기 x제곱 2배의 곱해서 12 루트 7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는 얘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x제곱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같은 이유로 코사인 세타를 정확히 알 수도 있어요. 그럼 x제곱은 뭐가 나오지? 22 나와요. 22 좋아요. 그럼 여기서 x는 양수니까 생각해서 루트 22가 될 거고 요 길이가 루트 22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코사인 세타. 요거 계산하면 뭐 나와? 4분의 루트 7이 나와요. 코사인 세타 4분의 루트 7이에요. 그럼 봐봐. 내가 아까 변이랑 각 사이의 관계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변이잖아? 그러면 요게 각이잖아? 요거를 변으로 해야 삼각형 A, B, C에서 대변 대각 사이의 관계로 사인 법칙을 써먹을 수 있을 거야. 요 길이를 알면 그치? 상관이 없겠죠? 끝나겠죠? 지금 요 길이를 아까 우리가 구한 X가 되는 거고요. 얘가 루트 22가 되는 상황인 거지. 따라서 여기서 사인 법칙으로 끝까지 풀어보면 ER은 사인 세타 분의 루트 22에 해당할 거야. 그럼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지? 난 코사인 세타밖에 안 구했는데. 그렇지.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7이니까 사인 세타는 2개 제곱해서 더하면 1 되는 거 이용해서 4분의 4, 4, 16, 7, 9, 3 이렇게 따라왔어? 그래서 이거 양수인 거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얘가 3분의 4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R은 2분의 1 해주고 넓이니까 제곱해서 파이까지 붙여주면 이게 답이 되겠죠. 됐어요? 넘어가서 어때? 이거? 할만하죠? 어려워요? 근데 딱 해야 하는 것이 되게 분명하잖아, 문제가.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이 사인 코사인 법칙이 되게 심플해요. 너희가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거든?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 용기 있게 해보세요. 자, 15번 해보자. 15번 문제를 이해해야 해, 얘들아. 이게 낯선 조건은 아니거든요. 보자. 상수 K랑 F'0의 6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3차 함수 fx네요. 그쵸? 그러면 fx 개형을 머릿속에 몇 가지를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것이 가능할 거고 음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어차피 6가지밖에 없거든요. 이걸로써 한번 잘 쳐내보자고. 자, gx가 어떤 함수냐? 1보다 큰 이 바깥쪽에 대해서 fx는 그냥 그대로 모양은 그대로 있고 위아래로 움직일 뿐이에요. 위아래로. 얘는 안쪽 범위죠. 안쪽 범위에 대해서는 뒤집을 거예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일단 그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가족권을 볼 건데 가족권 너무 중요하죠. 이거 뭐예요?
그쵸. 얘는 우 미분계수. 그치? 우 미분계수야. 근데 이 우 미분계수가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 오른쪽에서 오는 이 함수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는데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아. 그 얘기는 얘가 증가한다는 뜻이야? 감소한다는 뜻이야? 그렇지. 얘는 감소한다는 뜻이야. 아, 그렇다면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를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무조건 내려가고 있어야 되겠네? 맞지? 그럼 봐봐. 바깥쪽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어야 되잖아. 안쪽은 범위가 제한이 돼요. 근데 바깥쪽은 제약이 없이 마이너스 뭐하는데 플러스 뭐하는데 계속 감소하고 있어야 되거든. 윗줄일까 아랫줄일까? 그치, 아랫줄이지. 잘했어요. 따라서 요거는 아니에요. 벌써 반이 걸러졌어요. 그 다음에 안쪽에서는 뒤집어야 되거든. 만약에 얘네들을 생각해봐. 얘네들에 내가 요렇게 잘랐어. 그럼 이 부분은 감소하고 있는데 뒤집으면 안쪽이 증가하는 걸로 바뀌겠죠. 이러면 안 되겠지. 그치? 모든 점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뭐 계속 감소하고 있던 애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의 값의 범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 뒤집을 거야. 그래프를. 그럼 감소하고 있던 걸 뒤집으면 증가하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가 조건의 위배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계속 감소하는 친구는 또 안 돼. 그치? 뒤집어서 감소가 되게 만들어야 돼.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증가하는 부분만 똑똑 떼가지고 이 부분을 뒤집어서 감소가 되게 만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면 뭔가 완벽해.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대충 해보면 뭐 어디가 축인지 모르겠어. 어디를 기준으로 뒤집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얘네들은 뒤집힐 거다 이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한번 대충 해볼게요. 어차피 정확한 건 모르는 거고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대충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란 말이야. 이거를 기준으로 여기는 요렇게 가고 있고 여긴 요렇게 가고 있고 원래 요렇게 가는 걸 내가 뒤집어서 요렇게 바꾼 거야. 근데 이거를 가지고 안쪽 친구들은 등호가 들어가고요. 바깥쪽 친구들은 안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안쪽에 그린 그래프가 마이너스 fx에 해당하고요. 바깥쪽에 그린 그래프가 그냥 fx에 해당하는 그래프예요. 근데 바깥쪽은 fx가 아니고 fx 더하기 k야. 더하기 k. 그러니까 여기서 위아래로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 나 조건 일단 대충 볼게요. 나 조건은 뭐냐? gx는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그러면 이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확장하면 여기서는 교점이 하나죠. 는 t를 했을 때. 는 t라는 건 y는 t. 이 가로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최대값은 이런 경우 그치? 딱 요런 경우가 여기가 13 뭐 요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도대체 뭔가 다시 한번 조건을 읽어봐봐. 뭔가 우리가 놓친 게 있을 거거든? 그거를 찾아내는 게 이 문제에서의 관건이에요. 선생님은 가 조건을 사실 다 안 썼어요. 한번 가조건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가조건. 가조건이 의미하는 거. 우극한이 항상 우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 점도 있나요? 그치? 1일 때. 왜냐하면 1일 때 봐봐. x 빼기 1, g 1을 쓰면 요 점이랑 여기 요 극한으로 봐야 되거든? 이상하지? 그치? 맞아요. 연속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같아져야 되겠죠. 그치? 두 개가 같아져서 이 극한이 존재해야 돼. 너무 잘했어. 요거를 알아내는 게 이 문제에서 관건이야. 네. 마이너스 1은 여기 함수값이 여기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똑같이 기울기 가지고 오면 똑같아요. 그쵸? 접선의 기울기가 곧 요 우미분계수는 완벽히 같아져요. 그러나 여기서는 아니죠. 요 점을 기준으로 x가 a 플러스로 가까이 다가오면 요렇게 점이 요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라서 존재하지 않아요. 요 차이 알겠죠?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여기랑 여기랑 이제 같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고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려볼 거야. 원래의 fx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친구예요. 그 중에서 여기를 마이너스 1, 여기를 1이 되게 똑 잘라가지고요. 안쪽에 있는 것만 뒤집을 거예요. 안쪽에 있는 걸 뒤집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뒤집혔다 치자. 그리고 이 바깥쪽 친구는 어차피 이동을 할 건데 안쪽 친구가 점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바깥쪽 친구는 충분히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갖다 붙어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도 그러면 똑같이 밑으로 더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만들어줘야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핑크색과 노란색이거든요. 이게 gx가 되는 거야. 핑크색과 노란색이. 이해됐어? 좋아.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f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일까요? fx, 원래 이 함수가 fx죠. 얘가 fx고 안에 있는 핑크색이 마이너스 fx의 개형이고요. 얘가 노란색이 fx 더하기 k를 해서 만든 개형인데요. 사실 fx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 건데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만들어 준 거였고 fx의 수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0이고 1이고 여기는 2가 되니까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 모르죠? 최고차항의 개수 a 써도 되나요? 문자? 안 돼요? A 써도 돼요? 네? 저 A 때문에 쓰지 말까요? 그럼 무슨 문자 할까요? 하트 할까요? B 할게요. 하트를 내가 너무 좋아하지만 조금 그래가지고 fx는 p에다가 x 빼기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2에다가 더하기 q 이런 식으로 생긴 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물론 f'x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얘는 뭐가 되냐면 3p에다가 x 빼기 1,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치? 근데 뭐 조건이 하나가 아까 있던데 f'0이 6이라는 조건? 그러면 여기서 f'0을 한번 만들어 보면 3p 마이너스 1 맞아? 얘가 6이야. 따라서 p는 마이너스인데 아까 우리 최고차항의 개수 음수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정확히 맞아 떨어지죠. 좋아요. 따라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의 제곱 x 빼기 2 플러스 q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쓴 게 저기 실수 t의 최대값은 13이다. 맞아 써줘야 될 것 같거든. 보자. 그러면 그래프 다시 봐봐. 노란색이랑 핑크색만 보세요. 노란색은 마저 더 이렇게 연장을 해보고요. y는 t를 가지고 와서 노란색이랑 핑크색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최대를 잡아보면 얘야 얘. 이게 t는 13이 될 때야. 그치?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얘기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3이 나온다는 거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따라서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이 13이군.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것 때문에 0이 되고 q가 마이너스 13인가요? 그쵸? 여기 마이너스 달려있거든요. 그치? f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q가 되는데 따라서 마이너스 q가 13인 거야. 그러니까 q는 마이너스 13인 거야. 별거 없지? 그냥 대입해서 구한 거야. 그러면 q가 뭔지 구했으니까 fx가 뭔지 정확히 나와요.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빼기 2에다가 빼기 13.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k랑 f2분의 1이거든요. k가 뭐지? k는 fx를 어떻게 해서 같게 만들었냐 그 얘기잖아. 우리가 이제 이 부분 같은 거 이용해서 k를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f에다가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한 거랑 f에다가 1을 대입해서 k를 더한 게
같다라는 조건 이용하면 K가 뭔지 나오겠죠. 뭐 하는 건지 알겠어? 핑크색에다가 1 대입한 거랑 노란색에다가 1 대입한 게 같다는 뜻이에요. 그 두 가지 쓴 거야. 여기다가 직접 대입을 해주면 F1에다가 2배 해준 게 K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치? 그럼 F1이 뭐냐 하면 F1은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빼기 13 이렇게 해서 F1 구하고 2배에서 K 구하고 F에 2분의 1까지 대입해서 구해주면 끝나요. 어때? 어렵진 않아요. 그쵸? 생각보다 할만해요. 아니야? 너무 어려워. 이거 근데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잖아. 풀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원래 긴 문제는 막 몇 번씩 지워야 되잖아. 근데 지금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사실 식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고 미지수도 P랑 Q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너희들이 문제를 보면서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잘 생각을 해주면 중간에 부호 같은 것만 좀 조심하면 부호는 좀 조심할 게 있을 것 같아. 그런 것 빼고는 그래도 너희들이 못할 건 없어. 이거를요 시험장에서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보고 다시 풀어보세요. 이거를 결국 시험장에서는 선생님 없이 너희가 스스로 해야 되잖아. 근데 자꾸 흉내를 내야 돼. 뭔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여기 주어진 조건을 문제에 적용시킬 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지?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 식으로도 기하적으로도 다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같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정할 수 있는 K가 있었군. 이런 것들을 문제에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수식을 만들어서 답만 내면 되거든요.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하나는 잘 이해하고 있고요. 이 하나하나 잘 이해하는 미니 문제를 잘 이렇게 통합으로 만들기만 하면 돼. 단계별로. 할 수 있겠어? 해봐. 이거 하면 서울대 가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조건이지. 뭐 앞에 처음에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0부터 4까지에 대해서는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입니다. 뭐 이런 거잖아. 그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건 무슨 뜻? 주기함수란 뜻이죠. 따라서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 그래프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물 흐르듯이 스무스하게 갔을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조건이 내가 나올 때마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f 안에 fx 집어넣어갖고 얘가 fx가 되어야 하거든.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거 어떻게 하지? f에다가 뭔가를 대입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f에 뭘 대입해서 나 자신이 그대로 나오려면 1을 대입해서 1이 나오고 2를 대입해서 2가 나온다는 건 fx는 x. 그러니까 y는 fx와 y는 x 사이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y는 x의 그래프를 슉 그어보면 이렇게 교점은 0이랑 3,3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건 너희들이 직접 식으로 해도 나와요. 식으로 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는 x가 되고 x제곱 빼기 3x는 0이니까 따라서 x는 0이랑 3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한 게 뭐냐 하면 이 별 자리에 들어가도 되는 애를 구한 거거든. 따라서 별. 그러니까 fx가 0 또는 3이어야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방정식의 0 이상인 모든 실근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고 했을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래. 그러면 봐봐. 얘가 근을 생각을 했을 때 0 이상. 첫 번째 근이 뭘까요? 첫 번째 근? 첫 번째 근은 뭘까요? A1은 뭘까요?
그렇죠. 그렇죠. 는0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근은 얘예요. 0. 이게 A1이에요. 자, 두 번째 근은 뭘까요? 맞아요. 1이요. 잘했어요. 는 3이 되는 거지. 는 0 또는 는 3이라서 는 3이 되는 친구를 이렇게 잡아주고, 자, 그래서 별이 fx는 0, 3. 그래서 0일 때랑 3일 때 해서 0일 때 하나, 3일 때 하나, 또 3일 때 하나, 그 다음에 0일 때 하나, 다시 또 3일 때, 3일 때, 0일 때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A1, A2, A3을 각각 한번 순서대로 적어보면 0 다음에 1 다음에 아까 3이 나왔어요. 그쵸? 0 다음에 1, 이게 A2고 3, 이게 A3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4는 4가 되죠.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주기함수랑 관련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친구는 더하기 4를 해서 똑같이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4, 5 더하기 4에서 7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A20, A21, A20인데 얘가 A1, 얘가 A2, 얘가 A3이잖아. 그러면 뭐 어떻게 해줄까요? 뭘 해줄까요? 얘가 21 그러면은 쭉 해서 3 A6 그치? A9 A12 A15 A18 맞아? 지금 몇 번째 한 거야? A3 3, 6, 9, 12, 15, 18 A21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여기 아랫줄에 오는 게 A22가 올 차례인데 여기가 0, 4, 8 줄이 안 보여. 이 정도가 8, 그 다음에 여기가 12, 여기가 16, 여기가 20, 여기가 24, 여기가 28인 거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있는 얘는 하나 차이 나니까 27일 거고요. 얘는 25가 되겠죠. 우리가 필요한 게 20, 21, 20이거든. 20, 21, 22 이렇게 되는 거지. 저거 3개 더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뭐 일반화 시켜서 등차 수열의 공식으로 써도 되지만 굳이? 금방 좀 나오는데 이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21번. 어때? 20번? 이거 어렵지 않잖아. 내가 그냥 구했네? 문제가 맞아. 빈칸 채우기였죠? 빈칸 채워볼까요? 이거 없이 그냥 답을 구해버렸잖아. 그치? 보자. 그러면은 모든 실근은 0이랑 뭐야? 1이랑 3이고 0, 1, 3이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세 수열은 첫째 항이 0, 1, 3이고 공차가 모두 얼마? 4인. 그 다음에 3개 더하면 25, 27, 28 더해서 얼마야? 80이야. 이렇게 해서 3개 더하면 끝. 이제 빈칸 채우기가 새로 나왔다는 게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이번 시험의 큰 특징이 가나다 나온 거. 이게 등장을 해버렸어. 한동안 안 나와서 막 안 나오겠지 하고 있었는데 거속시에 그게 나왔다는 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누군가에게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잘 읽고 풀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 나오는 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옛날로 회귀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기출문제 더 많이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옛날 기출문제들 있잖아요. 너희들 보면 항상 최신 기출문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작년부터 그래. 재작년. 하여튼 최신 문제들이 전부 다 옛날 냄새가 나요. 너희랑 비슷한 연식 가진 친구들 있지? 그런 거, 너희랑 비슷하게 태어난 그런 문제들 같이 다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21번 볼 건데 아까 21번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이전에도 우리가 여러 번 했던 주제긴 한데 또 한번 해볼게요. 이게 나와서 좀 반가웠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풀었던 주제인데 혹시 시험 때 푼 사람? 시험 때 이거 풀어서 맞은 사람? 21번 fx가 정확히 주어져 있어.
먼저 앞에 있는 이 조건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앞에 조건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분의 gx 곱하기 절대값 fx, 얘를 일단 절대값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잖아. 저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그치. 어떤 걸 기준으로? 그치. f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누는 거야. 이런 거 할 때 그냥 나누면 돼. fx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그때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분의 gx 곱하기 fx 그대로 나와서 슉슉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fx가 0보다 더 작다면 절대값 밖으로 나오면서 뭐가 붙어요? 그렇지.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 gx 곱하기 fx가 돼서 슉슉 하면 얘는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fx라는 함수는 1이랑 2에서 근을 갖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되는데 1, 2. 봐봐. fx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가 있는데 이걸 지나쳐가면서 갑자기 부호가 슉 바뀌었어. 그런데 이 gx가 얘가 항상 값이 존재한다는 거, 이 극한값이. 그러니까 x가 그럼 1을 기준으로 1 플러스랑 1 마이너스가 같은 곳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호가 반대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그렇지. 0으로 수렴했다는 뜻일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내가 지금 1을 기준으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1로 얘기를 해보면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fx가 0보다 크다고 하면 1 마이너스가 되겠죠? fx가 0보다 작다고 하면은 1 플러스가 되는 걸 거야. 그러면 얘는 g에 1에다가 얘는 g에 1인데 마이너스가 있는 거거든. 그럼 얘랑 얘가 같은 곳으로 가야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야. 1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져야 되니까. 근데 결국은 얘랑 같으려면 g1이 뭐다? 0이다. 그치? 그래야 되는 거거든. 절대값이 있을 땐 거의 쓰임이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근거를 알고 쓰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G1이 0이고 같은 이유로 G2도 0이 되겠지. GX가 아까 4차 함수라는 조건이 있고요. 따라서 이 GX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x 빼기 1, x 빼기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그럼 여기다가 hx 라고 식 하나를 추가할게요.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이 될 거야. 대충 요 정도?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저 두 번째 식에다가 다시 넣어줄 건데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 x 빼기 1에 x 빼기 2에 hx. 그 다음에 gx, x 빼기 1에 x 빼기 2에 hx. 빼기 x 빼기 1에 x 빼기 2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지. 얘도 똑같아요. 분모가 0이 되는 친구들을 약분을 해줘야 되는 건데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1, x 빼기 2의 절대값이랑 또 절대값 hx 빼기 1 밑에는 x 빼기 1, x 빼기 2 hx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해서 사라지지만 1을 기준으로 아까처럼 부호가 또 생겨버리는 거잖아. 그걸 방지해주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방금 봤지? 아까랑 똑같은 거야. 절대값이 위에 한 곳에만 있으면요. 이 안에 있는 것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 여기 gx에 플러스가 붙거나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다른 게 붙는다는 거야. 양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돼? 그러면 얘도 똑같은 거야. 이 부분을 봤을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 생각하면 알 수 있거든요. 얘도 똑같잖아. 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보면 이 함수 자체가 x가 0보다 크면 1이죠. x가 0보다 작으면 x분의 마이너스 x라서 마이너스 1이죠.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부호가 반대예요.
부호가 반대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gx를 이렇게 곱해. 그럼 뭐가 돼? 얘는 마이너스 gx랑 플러스 gx. 이렇게 양쪽에 서로 다른 부호를 갖게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극한이 같게 하려면 얘랑 얘랑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왼쪽 거 넣어도 오른쪽 거 넣어도 부호가 마이너스 붙든 안 붙든 같아야 되니까 그 값에서 0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얘도 그래서 여기서 1이랑 2를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는 그래프예요. 1이랑 2를 기준으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함수값 자체가 바뀐다고. 그때 이 분자에서 0을 만들어줘서 그냥 0이 되어버리면 플러스를 붙이든 마이너스를 붙이든 양쪽에서 같은 값이 돼버릴 거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x 빼기 1, x 빼기 2라는 인수가 필요하거든. 근데 뭐라 그러냐면 hx는 이거래. 더 이상의 근은 가질 수가 없는 거야. 끝났어. 그러니까 hx 빼기 1이 x 빼기 1에 x 빼기 2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hx라는 것은 x 빼기 1, x 빼기 2 더하기 1이 되고 이걸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주면 따라서 gx가 뭔지 우리는 정확히 아는 거야. 요렇게요. 구하려는 게 뭐지? g에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끝. 된 거야. 되게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이게 21번인데 선생님은 이 정도는 너희가 맞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험 때는 너무 쫄리는 문제가 많고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막 절대값 나오면 쫄 수 있지. 근데 이 주제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뤄본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너 이거 수업시간에 진짜 많이 했잖아. 마이너스 1을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해야 돼. 항상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무조건 나누세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외우면 절대 안 돼. 너희는 또 까먹을 거니까. 알지? 그래서 절대로 너희를 믿으면 안 되고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하기를 바탕으로 해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같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0이어야 해. 이런 생각의 정리를 완벽하게 해주세요. 이해됐어요? 할 수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질문 없나요? 네. 이거요? 아, 그걸 지금 질문한다고요? 요건 이해되죠? 그쵸? 이건 계속 여러 번 얘기한 거니까 이제 알 때가 됐어요. G1은 0이고 G2도 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GX 4차 함수 다 항식인데 그러면은 인수가 필요하고 남은 2차에 최고차항 정보가 있어요. 끝났어요. 이거 꼭 한번 다시 생각 정리해보세요.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22번 해볼게요. 22번 문제가 내가 보기엔 진짜 어려워. 왜냐면 또 흔치 않은 유형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막 엄청 막 소름 끼치게 미쳤다 싶진 않거든? 정답률이 몇 %인지 궁금하네, 22번. 아, 학교에서 2%예요? 오호! 공부하자. 열심히 하자, 우리. 열심히 하자. 자, 22번. K가 1보다 크다의 실수 K에 대해서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A.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점 A를 찾아야 되니까 뭐 해? 2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K는 K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K 빼기 2라는 방정식을 만들겠죠. 근데 이제 이쯤에서 너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잖아.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뭐 구해야 되냐면 점 A의 X 좌표를 구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나는 X를 구하는 걸까? K를 구하는 걸까? X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같다의 이 방정식의 근은 X예요. 나는 이 X를 구해서 이 자리에 집어넣는 게 나의 목표예요. 근데 그럼 저 K는 뭐야?
맞아요.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K 값이 바뀜에 따라서 X 좌표가 바뀔 거야. 이 X 좌표를 K에 관한 식으로 쓰면 돼. 그러면 K 값이 바뀔 때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 X 좌표를 K에 관한 식으로 그냥 표현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X를 K에 관한 식으로 쓰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이제 방정식을 구할 건데 조금 어려워 보여요. 나 뭐부터 할까요? 치환부터 먼저 해도 돼요. 치환해볼게요. 그럼 누구를 치환할까요? 너무 좋아요. 얘를 뭘로 할까요? T로 해요. T 플러스 2분의 K는 K 곱하기 T분의 1 더하기 K 빼기 2야. 그 다음에 뭐 할까? 뭐 해? 양변에 t를, 그쵸, 2t를 곱할까요? 그러면은 2t의 제곱 더하기 kt는 2k 더하기 2k 빼기 2t. 그치? 그러면 식 정리를 해서 2t의 제곱 빼기 2k 마이너스 k 뭐야? k? 이렇게 되는 건가? 맞아? 더하기 2 빼기잖아.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 아니다, 넘어가는 거잖아. 넘어가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 돼야 되는 것 같아. 맞아? 아니면 4 빼기 k라고 쓸까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는 0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죠? 1, 2k 어디다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면 되나?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t는 마이너스 2거나 2분의 k인데 t가 뭐였지 아까? 그렇지. 2의 x제곱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항상 양수예요. 말이 안 돼요. 요거겠네. 그러면 이게 요 자리에 그러니까 2의 x제곱이 2분의 k라는 걸 구했거든요. 나는 x를 구할 거고 x는 하려면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돼요. 따라서 로그 2의 2분의 k를 x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로그 2의 2분의 k 콤마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대입을 직접 해주면 y좌표도 구할 수 있을 거거든요. 2의 x제곱을 2분의 k라고 생각을 하면 2분의 k 두 개라서 k예요. 이렇게 되네요. 다시 대입해서 구한 거야. 이렇게 해서 점 A를 구했어. 근데 점 B를 구하고 싶은데 점 B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저 곡선이랑 만나는 점이래. 그러면 우리는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구할 수 있어요. Y는 기울기 마이너스에 x 빼기 로그 2의 2분의 k 플러스 k, 이게 그 직선이고요. 얘가 y는 2의 x 빼기 2 빼기 3과 만나는 점이니까 같다를 성립하는 x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똑같아. 그래요. 근데 그냥 나온 김에 하나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잠깐 말해볼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친구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알고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친구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봐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별이라고 해볼게요. 얘는 x 더하기 y는 별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합이 일정해요. 만약에 얘가 1,3이잖아? 그럼 요거는 2, 뭘까? x랑 y의 합이 항상 일정한 점들이 되는 거야. 직선 위에. 그러면 얘도 아까 요 점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x좌표랑 y좌표의 합이 뭔지 이미 알고 있는 거라서
얘는 얘다 써도 되지만 그냥 2의 x 빼기 2 빼기 3 요거가 여기에다가 이제 x를 더했을 때 얘가 로그 2의 2분의 k 더하기 k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문제에서 나중에 합이 일정하다는 걸 잘 써먹으면 좀 편하니까.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주면 좋겠고, 이런 거 어려우면 그냥 저 방정식 하면 똑같아. 이 x1로 넘어온 거야. 그치? 남은 거는 우변에 그대로 있는 거야. 결국 똑같은 식이에요. 같은 거 알겠어요? 얘는 얘다랑 이 식이랑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봐봐. 아까는 치환이 되고 인수분해가 돼서 이쁘게 나오는데 조졌어요.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답을 구하죠? 조져서 못 구하겠죠? 때려 맞춰요. 정답이에요. 못 구해요. 자, 이성을 찾아 얘들아. 이럴 때 막 망했어. 막 조졌어. 구할 수가 없지. 이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구할 수 있는 적당한 것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직한 방법으로는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관계가 아니야. 다항함수랑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우리가 예쁘게 식으로 구할 수는 없어요. 적당히 대입해야 돼요. 적당히 대입하는데 어떤 점이 나와야 되냐면 점 B도 역시나 두 점의 합은 얘랑 같아야 돼요. 그게 포인트야. 이 두 점의 x좌표랑 y좌표의 합이 요거 두 개의 합과 같아야 돼. 요 생각을 하면서 x에다가 적당한 수를 대입을 해보는 거야. 생각해 볼래? 2 대입하고 싶어요? 2 하고 싶어요? x에다가 2를 대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2 더하기 2에 0제곱 빼기 3이 로그 2의 2분의 k 더하기 k가 나온다고요? 이상하잖아요. 그쵸?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해서 요런 꼴이 나와야 되니까 뭘 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k?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봐. 여기다가 그런 수를 넣어서 로그가 나오냐? 그러니까 로그 얼식으로 대입해야지. 로그 얼식으로 넣어봐. 로그 얼식으로. 만약에 로그 2에 k를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로그 2의 k 더하기 2에 로그 2의 k 빼기 2 그 다음에 빼기 3은 로그 2의 k 빼기 1 더하기 k 즉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이해돼?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는 얘랑 자리 바뀌면서 k로 예쁘게 바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4분의가 될 거거든. 좌변과 우변이 현재 같지 않죠? 근데 뭔가 느낌이 대충 같아졌죠? 조금만 더 변형해 볼까요? 로그 2의 2분의 로그 2의 2분의 로그 2의 2분의 k 로그 2 네. 네. 2로그 k 플러스 4 플러스 2가 좋지 않을까요? 생각해봐 얘들아. 봐봐. 로그 2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로그 2 k 플러스 2 더하기 2에 로그 2 k 플러스 2 빼기 2에서 샥샥. 이쁘잖아. 그치? 빼기 3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이게? 그치? 자리 바꿔서 k가 되잖아. 그 다음에 로그 2에 k가 있고 더하기 2 빼기 3에서 빼기 1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우변이랑 똑같지 않니? 그치?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로그 2에 k 빼기 1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두 개 더한 게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같아야 되니까 얘는 뒤에 게 뭐여야 돼?
얘가 K에다가 빼기 3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이거 좀 짜증나? 근데 이거밖에 답이 없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B를 구해내면요. 이제 A랑 B에 대한 좌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A가 뭐냐 하면 로그 2의 K 빼기 1, 콤마 K고요. 점 B는 로그 2의 K 플러스 2, 콤마 K 빼기 3이에요. 그래서 얘가 될 때 X축으로 더하기 3을 했고 Y축으로는 빼기 3을 해서 만들었거든.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3루트 2예요. 그쵸? 1대1 대 루트 2. 그 다음에 원점 어딘지 모르지만 대충 원점이 여기 있다고 치고요. 삼각형 AOB의 넓이가 16이래.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나는 이 직선까지의 높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길이 3루트 2에다가 높이 h에다가 2분의 1을 했더니 16이 되는데 그러면 얘가 뭐가 되지? h는 얼마야? 3루트 2분의 32. 그치? 그러면 3분의 16 루트 2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게 h거든. 그치?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얘는 기울기가 얼마지? 그치? 90도니까 기울기가 1이야. 우리가 뭐 구해야 되냐 하면 두 개 더해서 뭐가 나오는지 찾아야 되는데 아까 요거 두 개 더하면 값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 직선은.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쵸? 요렇게 하면 자리가 좁아서 여기다가 살짝 다시 그려볼게요. 지금 이런 거야. 요 점 대충 A 잡고요. 대충 뭐 요런 점에 B를 잡고요. 여기가 점 O인 거야. 요렇게 된 거야. 이게 3루트 2인 거고 요 길이가 그 다음에 우리가 슉 해서 여기 H를 구한 거야. 그리고 점 A랑 점 B는 모두 합이 일정하다 그랬지. X좌표, Y좌표 합이. 그러면 요 점 또한 일정할 거예요. 그쵸? 여튼 요 점 또한 두 개 더한 거랑 같으니까 로그 2의 K 더하기 K 빼기 1이 일정한 거야. 근데 그게 뭐로 일정하냐면 아까 H가 3분의 16 루트 2였잖아. 그럼 여기서 요 길이는 얼마지? 이게 H면 요거 얼마지? 여기 45도인데? 그렇지. H 루트 2. 루트 2H. 그럼 여기다 루트 2배만 해주면 되겠죠. 루트 2배를 해주면 3분의 32가 뭐야? 얘지. 그러니까 여기서 써먹은 성질 뭔지 그냥 크게 생각해봐 얘들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는 점은 합이 항상 일정해. 그거 하나랑 두 번째 지수함수랑 다항함수는 근을 구할 수 없어. 잘 껴 맞추면 돼. 근데 이런 문제가 처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전에도 뭐 지수함수랑 다항함수에서 근을 구할 때 적당히 수를 대입해서 구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있었어요. 근데 그땐 대신에 정수 콤마 정수였지. 그치? 근데 얘는 정수 콤마 정수는 아닌 거야. 그치만 합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수를 대입할 때 요거랑 관련된 수로 넣는 게 좀 유리해요. 그래서 너희들처럼 그냥 막 이렇게 대입하지 말고 좀 책임질 수 있는 저 수를 좀 이용해서 한다는 생각만 해주면 그래도 아이디어 그 뒤로 쓰는 건 전부 요거 하나로 끝나는 거거든. 1대1 대 루트 2도 우리가 문제 많이 써먹었던 거고. 어렵긴 하죠? 이 문제가 공통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긴 하거든? 어때? 이거 근데 또 완전 막, 이거 진짜 천재가 푸는 건가? 이런 것도 아니잖아.
이 정도 할 수 있어 또. 막 그렇게 근데 다시 한 번만 보세요, 얘들아. 그냥 어차피 육모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쓱 보면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K랑 X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구해야 되는 거고, 점 A 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점 B를 구하고 싶은데 인수분해 안 되니까 점 B는 적당히 구한다. 적당히 잘 구하고, 그 다음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물론 꼭 이 성질이 몰라도 그냥 뭐 삼각형 이렇게 해서 풀어도 돼. 근데 그냥 내가 보기에는 어차피 합이 일정하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풀면 계산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너희도 이거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한번 기울기 마이너스 1일 때 많이 써보세요. 자, 힘내고 28번 같이 볼게요. 노력해 볼게요. 오늘 빨리 끝나면 빨리 보내줄게요. 연구실로. 연구실로 친구들 이제 막히지 않은 시간에 보내줄게요. 여유롭게 편의점에서 먹을 거 먹고 올 수 있게 해줄게요. 줄 안 서고 편의점 갈 수 있게. 괜찮지? 솔깃하지? 노력해 볼게요. 28번. 총 15개의 15개와 15개 공 15개와 총 15개. 총으로 읽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화질이 안 좋네. 공 15개랑 비어있는 세 상자 ABC가 있는데 주사위 사용해가지고 ABC에다 공을 넣을 거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주사위가 3이랑 6이 나오면 이제 이게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겠죠? 그때 A랑 B랑 C에 넣는 공의 수는 1, 2, 0이 될 거야. 3의 배수가 아니면 1, 2, 4, 5 이게 나올 확률은 3분의 2일 텐데 각각 하나 공을 넣는데요. 이 시행을 5번 반복해. 그럼 이제 상황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얘는 바이노미얼이에요. 그쵸? 같은 시행을 5번 반복을 하고 있고 뭐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일 때 총 5번 하는데 그럼 이제 보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저거 나오는 횟수랑 공의 개수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횟수를 X랑 Y라고 한다면 각각이 나온 횟수를 X랑 Y라고 한다면 X 플러스 Y가 5가 될 때, 그치? 그러면 총 5번 시행을 한다는 건데 그때 B에 들어있는 것의 개수, 공의 개수. 그럼 공의 개수도 한번 생각해 볼까? B에 들어있는 공은 2X 더하기 Y거든요. 그쵸? 얘가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면 Y가 홀수여야 돼. 얘는 이미 2의 배수기 때문에. 그래서 Y가 홀수가 되는 경우 Y가 1인 거, Y가 3인 거, Y가 5인 거. Y가 1이면 X는 4일 거고요. X는 2일 거고요. X는 빵일 거예요. 케이스는 이렇게 3가지가 있을 거야. 근데 이때 이거 1대, 그러니까 얘가 조건부 확률에서 분모가 되겠죠. 그다음에 상자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를 또 생각을 해보면 상자 A에 들어있는 친구는 X 플러스 Y거든요. 항상 상자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는 5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상자 C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는 Y개네. 그치? 2개의 합이 8 이상이 돼야 돼. 즉 Y가 3 이상이 되어야 돼. 얘는 무조건 합이 5라고 했으니까 2개 더해서 8 이상이 되려면 Y가 3 이상이어야 돼. 따라서 얘는 안 되고 얘랑 얘가 돼야 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1번, 2번, 3번의 합 중에서 몇 번? 2번과 3번만 답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얘는 총 5번 중에서 1번 Y를 꺼낸 거고요. X 3분의 1이 4번 있고 Y 3분의 2가 1번 있고 얘는 5번 중에 3번이고요. 3분의 1이 2번이고요. 3분의 2가 3번이고요. 얘는 5번 중에 5번이고요.
3분의 1이 빵번이고요. 3분의 2가 5번입니다. 갖다가 넣어주면 끝. 됐죠? 질문. 됐어? 조건부 확률이고 바이노미얼이고 이제 이런 독립수행의 확률까지 다 너희가 잘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헷갈리지 않아야 하는 가장 그 초점이 뭐냐면 요거지? 횟수랑 공의 개수가 다르다는 거. 이거는 문자를 따로 잘 설정을 해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면 돼요. 얼마 전에 이런 문제 풀었던 것 같은데? 풀었었지, 그치? 그치, 점수로 하는 거. 되게 최근에 풀었던 것 같아. 좋아요. 29번 해볼게요. 저번 주지, 그치? 뭔가 내가 이거 풀면서 우리 한 거 진짜 많이 나왔어. 그 적분 그런 문제도 그렇고 되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가 있어서 수업 열심히 들었으면 이런 건 좀 자신 있게 풀지 않았을까? 얘도 그래요? 얘는 수특 변형이죠. 이번에 수특 변형 문제가 딱 50%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 어려운 문제, 얘도 꽤 어려운 난이도잖아. 얘도 수특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낯설진 않았을 거로 또 생각이 되는데 같이 볼게요.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할 때 A 더하기 B는 8또는 B가 C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A 더하기 B가 8이 되는 경우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B가 C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겹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8이면서 B는 C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1번과 2번을 더해서 3번을 빼주면 끝나겠죠. 자, A랑 B랑 더해서 8이 나온다. 그러면은 2, 6, 똥똥똥 해서 6, 2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가능한 경우가 A 6가지, B 6가지 중에서 총 5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났죠? 자, 두 번째 B, C에 대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물론 열심히 계산을 해도 금방 나와요. 근데 그냥 저렇게 크다, 같다, 작다에 대한 개념을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 전체는 역시나 36가지일 거야. 근데 이제 B랑 C 사이의 관계에서요. 주사위의 입장에서 보면 B랑 C는 네? C는 여기서 6분의 6이니까 생각 안 하려고. 다 되잖아요. C는 다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C까지 던지면 얘인데 어차피 C 6가지 다 되는 거라서 굳이 안 썼어요. 확률이 1이라서. 이해돼요? 써도 돼요. 너희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다 쓰세요. 헷갈린다? 그럼 그냥 다 써. 알겠지? 근데 이게 나는 어차피 확률이 1이라서 그냥 안 쓴 거거든. 자, 두 번째 마저 해볼게. B랑 C 사이의 관계를 보는데 B랑 C 2개 주사위만 놓고 볼 거야. 얘도 그래. A를 굳이 얘기하자면 6분의 6 한 거야. 밑에 6, 위에 6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B랑 C를 볼 건데 뭐 전체는 6, 6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 중에 여기 들어갈 경우의 수를 볼 거야. 봐봐. 주사위 B랑 주사위 C 중에서 누가 더 큰 게 나올 확률이 높은 애가 있어요? B가 C보다 더 높은 눈이 나올 확률이 더 높나요? 그런 거 하나도 없죠. B랑 C가 뭐 B는 조금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더 이상 이런 조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동등한 조건이거든요.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B랑 C의 눈의 결과는 B가 C보다 클 수도 있고 B랑 C랑 같을 수도 있고 B랑 C에 대해서 이렇게 3가지가 있어. 근데 봐봐.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랑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같아요. 그쵸?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B랑 C랑 같은 거 몇 가지예요? 6가지죠. 1, 1, 2, 2, 3, 3, 4, 4, 5, 5, 6, 6 해서 6가지죠. 전체 36가지. 6 곱하기 6 중에서 6가지를 제외하면 얘가 15가지 똑같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지. 물론 뭐 B가 1일 때 C는 1, B가 2일 때 C는 1, 2 이렇게 해서 경우에서 다 더해도 답은 똑같습니다.
근데 확통에서 내가 좀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근거가 없으면 같은 것이다. 이런 것도 자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 더하기 B가 8이고 B가 C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거는 이제 둘 다 성립하는 걸 해야 되는 건데, 그럼 B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B를 한번 결정해 볼게요. 얘가 2랑 얘가 6이면 가능한 C는 뭐가 있지? C는 6, 5, 4, 3, 2, 1이 있죠? 그 다음에 얘가 3이고 얘가 5면 5, 4, 3, 2,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4, 3, 2, 1 해서 4일 때는 4, 3, 2, 1 3일 때는 3, 2, 1 2일 때는 2, 1,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 중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이에요. 그렇죠? 다 더하면은 7, 3, 21인 것 같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것을 1번 더하기 2번 빼기 3번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때? 쉽죠? 좋아요. 30번 해볼게요. 30번 맞은 친구 손? 30번 선생님이 그 확통 수업할 때 진짜 여러 번 알려준 건데 아 그래요? 선생님이 이거 확통 수업할 때 진짜 여러 번, 근데 물론 어려운 주제긴 하거든. 근데 내가 선생님 수업을 겨울방학부터 들은 친구는 겨울방학에도 했을 거고, 내가 책 할 때마다 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 하기에 앞서서 잠깐 개념 하나만 해볼게. 이거랑 관련된 개념. 떠올려야 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이런 거야. 1, 2, 3, 4가 1, 2, 3, 4로 가. 5, 6, 7, 8로 가. 이렇게 있을 때 F1, F2, F3, F4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그렇지. 똑똑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렇지. 자, 여기서부터 항상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F1, F2, F3, F4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맞아요. F2는 F3, F3은 F4가 되는 이 친구들을 공역에 추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전체 10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른다? 그렇지. 10개 중에 4개를 뭘로 골라? 그렇지. 잘했어. 이렇게 골라주면 돼. 그러면 이제 또 이번에는 F1 더하기 1보다 만약에 F2가 더 커야 돼. 이 조건이 있으면 3, 4는 지금 생략할게요. 이렇게 해서 F1이랑 F2만 결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요 조건. 그래서 그러면 1 말고 3 정도 해볼까? 자, 어떻게 한다 그랬지? F1이 만약에 1로 가, 그러면 F2는 4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1개, 2개, 3개는 못 쓰고 무조건 5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F1이 요만큼 묶어. 그치? 묶어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개, 2개, 3개, 4개, 5개 중에서 선택을 한다고 봐서 OC2가 되는 거거든.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야. 이거 여러 번 했는데 기억 나긴 나죠? 볼 때마다 어려워요?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거. 이해는 다 되나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 x가 1, 2, 3, 4야. 그때 fx 플러스 1 더하기 3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가족권을 보면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는 확통은 잘하는데 부등식을 못하거든.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갖다가 대입을 하세요. f2 더하기 3, f1 더하기 1. 그 다음에 f3 더하기 3, f2 더하기 2. 그리고
F4 더하기 3 F3 더하기 3 F5 더하기 3 F4 더하기 4. 아, 제대로 뺏겼나? 맞아요? 봐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F2 크거나 더하기 2 F1이 되고요. 얘는 F4 F3이 되고요. 얘는 F3 더하기 1 F2가 되고요. 얘는 F5 F4 더하기 1이 돼요. 됐어? 조건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볼 건데 F2가 홀수기 때문에 F2로 가능한 건 1, 3, 5 세 가지가 있어서 케이스를 일단 나눠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F의 2가 1인 거. 두 번째 케이스는 F의 2가 3인 거. 세 번째 케이스는 F의 2가 5인 거. 까먹기 전에 꼭 미리 써놓는 거야. 그 다음에 F2가 1이면 1, 2, 3, 4, 5가 1, 2, 3, 4, 5로 가는데 F2는 1로 가요. 자, F2가 1이에요. 저 첫 번째 식부터 한번 보면 1 더하기 2에서 3 F1이 됩니다. 그러면 F1로 가능한 친구는 이때 F1로 가능한 친구는 1, 2, 3 세 가지가 돼요. 그쵸? 그 다음에 F2가 1로 가는데 얘가 1일 때 F3은 뭐야? 어때? 1이니 더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는 0 이상이 돼. 그치? 0 이상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F3은요 0 이상이고요. F4예요. 그쵸? 그 다음에 F4가 만약에 3이야? F5는 4 이상이지.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치? 그러면 됐네. 보자. 3, 4, 5는 0부터 시작해서 되는데 어차피 0은 의미가 없죠. 그쵸? F3 0 안 되는 거 맞죠? 0 안 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래서 총 나는 3개를 고르는 건데 제약이 없이 5개가 다 가능한 거야. 여기서 3개를 고르는 거야. 근데 등호가 하나 있네요. 그쵸? 등호가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F3은 F4라는 공역을 하나 추가를 해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1개, 2개, 3개를 고르면 되니까 6시 3이죠. 됐어요? 된 건가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게 몇 가지가 나오지? 3 곱하기 63이 얼마야? 6, 20, 60. 이게 첫 번째 경우가 되는 거야.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 여기서 1, 2, 3, 4, 5가 1, 2, 3, 4, 5로 가는데 F2는 3이에요. 그러면 이제 F1을 볼 거야. F2가 3이었거든. 3 맞나? 더하기 2, F1 이렇게 되나요? 그럼 F1은 5 이하가 되나요? 따라서 가능한 F1은요. 1, 2, 3, 4, 5 5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또 똑같이 적어보면 F2가 3이니까 3 대입해. 빼기 1 하면 2거든. F3은 2 이상이에요. 그리고 F4 똑같고 같은 이유로 F5 똑같이 써주면 돼. F4, F5 요게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2 이상이니까 아까랑 비교하면 뭐야? 누가 이렇게 했어? 아까랑 비교하면 1은 못 써. 남은 여기서부터 쓰는데 등호가 여기 하나 있으니까 F3은 F4라는 걸 하나 추가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게 이렇게 보는 거지. 5개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몇 개를? 3개를. 요거는 몇이야? 요거 10이야. 요거는 5야. 따라서 5 곱하기 10을 하면 50개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해볼 건데요.
야, 1, 2, 3, 4, 5가 1, 2, 3, 4, 5로 가는데 F2는 5로 가고 있어요. 자, F1 보자. F2는 5로 간다 그랬고 5 더하기 2니까 뭐 너무 다 되겠죠? 그래서 F1로 가능한 친구는 역시나 1, 2, 3, 4, 5 다섯 가지가 다 되고요. 그 다음에 F2가 아까 5였나요? 여기에다가 5를 대입해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F3은 4 이상. 그치? 그러면 4, F3 같은 이유로 F4 같은 이유로 F5가 됩니다. 따라서 4 이상부터 뽑아주는 거고 밑에 F3은 F4라는 거 하나 추가했다고 생각해주면 3개 중에서 3개 고르는 거지. 3C 3이 되고 얘는 한 가지거든요. 5 곱하기 1을 하면 5가지. 이렇게 더하면 115가지. 네,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어때?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 함수 개수가 제일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게 육모에 나왔다는 건 아마 수능까지도 이 함수의 개수를 잘 다뤄주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야. 오늘 했던 것들 정말 알고 있으면 편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 잘 해주세요. 그러면 연구실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했어. 얘들아, 숙제는 뭐예요? 주간지 그리고 오답. 지금 교재에서 너희들이 시스템을 막 남겨놓고 막 한두 문제씩 오답이 비어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지금처럼 여유가 있을 때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 또 해결을 안 하게 될 거야. 근데 너희가 이번에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대에서 되게 많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수특에서 진짜 시험이 많이 나오고 있어. 수특 열심히 해주세요. 알겠죠? 자, 고생했어. 이동하자.